어머니 이제 편히 사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며느리의 이 한마디 뒤에 70대 노인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살던 집에서, 자신이 낳고 키운 아들의 집에서 말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주고 나서 오히려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럴 리가 있나? 싶으시죠? 하지만 이건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너무나도 씁쓸한 현실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을 선뜻 아들에게 넘겨주고 나서 겪게 된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먼 훗날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집 한 채 물려주고 나서 그 어머니에게 돌아온 건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따뜻한 효도와 존경이었을까요? 아니면 차가운 외면과 무관심이었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분명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되실 겁니다. 그 전에 잠깐.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시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순자 씨 가명입니다. 올해 76. 경기도 작은 도시에서 평생을 살아온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문을 닫는 날들이 수십 년이었습니다. 여름엔 더위에 겨울엔 추위에 시달리면서도 단 하루도 쉬지 않았죠. 왜였을까요? 바로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아들만큼은 고생하지 말고 살았으면. 이게 이순자 씨 부부의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본인들은 외식 한 번 제대로 안 하면서 옷 한 벌 새로 사입지 않으면서 오직 저축만 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부모의 희생 위에서 자랐어요. 좋은 학원 보내주고 좋은 대학 보내주고 졸업하고 나선 결혼 자금까지 대줬습니다. 이순자 씨는 아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이 정도면 나는 부모 노릇 다 했다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근경색이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이순자 씨는 혼자가 됐어요. 큰 집에 덩그러니 남은 자신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미리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주변 지인들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집은 미리 정리하는 게 낫대. 나중에 상속세도 그렇고 자식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뉴스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왔죠. 부모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끼리 재산 문제로 법정 싸움하는 거요. 이순자 씨는 그런 일만큼은 절대 없었으면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하나뿐인데 뭐가 복잡해. 그냥 미리 주면 되지. 그렇게 결심했어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증여 절차를 밟기 위해서였죠. 법무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어머님, 증여하시면 세금이 좀 나오긴 하는데요. 그래도 나중에 상속받는 것보다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금? 그까짓 거 조금 내면 되죠. 자식 잘 되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하며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엄마가 집을 내 이름으로 넘겼다. 이제 내 거야.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그냥 엄마가 계속 사시면 되는데. 아니다. 엄마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니. 미리 정리하는 게 쏙 편하더라. 너도 안심하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엄마가 계속 거기 사시는 거죠? 그럼 당연하지. 엄마가 어딜 가겠니? 그냥 서류상으로만 내 이름으로 해놓은 거야. 걱정 마라. 그날 밤 이순자 씨는 오랜만에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이제 됐다.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베개에 머리를 묻고 잠들 때 마음 한구석이 참 평화로웠어요. 앞으로는 그냥 손주들 얼굴이나 실컷 보면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자 씨는 몰랐습니다. 그 후련함이 얼마나 짧게 끝날지를요. 그리고 그 결정이 자신의 남은 인생을 얼마나 외롭게 만들지를요. 증여를 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주말마다 들렀고 며느리도 가끔 반찬을 싸들고 왔어요. 손주들은 할머니 집에 오는 걸 좋아했죠. 넓은 마당에서 뛰어놀 수 있으니까요.
이순자 씨는 그 모습만 봐도 행복했습니다. 역시 가족이 최고야. 내가 잘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미묘하게요. 먼저 달라진 건 며느리였습니다. 예전엔 집에 올 때마다 어머님 편찮으신데 없으세요? 하며 안부부터 물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현관문 열고 들어와서 냉장고부터 뒤졌어요. 애들 먹일 거 좀 챙겨갈게요 하면서요. 이순자 씨는 괜찮았어요. 손주들 먹는 건데 뭐. 그런데 가져가는 양이 점점 많아졌어요. 김치통을 통째로 들고 가기도 하고 냉동실에 있던 고기까지 싹 챙겨가는 날도 있었죠. 며느리 그건 엄마가 먹으려고 사둔 건데. 아 어머니는 혼자시니까 조금만 있어도 되잖아요. 우리는 애들도 있고 하니까 많이 필요해서요. 나중에 제가 또 사다 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곤 했지만 사다 준 적은 없었습니다. 주말에 오는 횟수도 줄었어요. 한 주 걸러 한 번 그러다 한 달에 한두 번. 점점 뜸해졌죠. 전화를 걸어도 어머니 요즘 너무 바빠서요. 다음 주에 갈게요 하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이순자 씨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바쁘지 뭐. 나도 젊을 땐 그랬어. 하지만 점점 서운한 마음이 커졌어요. 더 이상하게 느껴진 건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예전엔 어떤 일이든 엄마와 상의했는데 이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집 수리를 한다고 할 때도 마당에 무슨 공사를 한다고 할 때도 이순자 씨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아들아 마당에 왜 이렇게 공사를 해놨니? 아 주차 공간 만들려고요. 차가 2대라 불편해서요. 엄마한테 얘기 좀 하지 그랬니? 엄마가 가꾸던 화단이 다 없어졌잖아. 어머니 이제 제 집이잖아요. 제가 편한 대로 좀 바꿔도 되죠? 그 말에 이순자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집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물론 서류상으로는 아들 집이 맞죠. 그런데 왜 이렇게 섭섭한 걸까요? 며칠 뒤엔 더 큰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군가 싶어서 나가봤더니 부동산 중개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집주인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아, 댁 아드님께서 이 집 시세 좀 알아봐 달라고 하셔서요. 혹시 매매 의사 있으신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순자 씨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들이 집을 팔려고 알아본 거라고? 부동산 중개인을 돌려보내고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방금 부동산 사람이 왔다 갔는데. 무슨 일이니? 아, 그게. 엄마 그냥 시세만 알아본 거예요. 요즘 집값이 어떤가 해서요. 설마 집을 팔려고 그런 건 아니지? 당장은 아니에요. 근데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형편이 빠듯해요.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이 집이 꽤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라도 뭐? 매매를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엄마는 작은 데로 옮기시면 되고 차액으로 저희 빚도 좀 갚고. 전화를 끊고 나서 이순자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데로 옮기라고? 내가 평생 살던 집을 내가 나가라고? 그날 밤 이순자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집을 너무 쉽게 준 걸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류의 도장은 이미 찍었고 등기도 아들 이름으로 넘어간 지 오래였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순자 씨와 아들 가족의 관계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어요. 추석이었죠. 예전 같으면 아들 가족이 당연히 와서 함께 차례를 지내고 밥을 먹었을 텐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올해는 처가에 가기로 했어요. 번갈아 가면서 가야 하잖아요. 그래 그러렴. 처가도 가야지. 이순자 씨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며느리 부모님도 보고 싶으실 테니까요. 하지만 작년에도 처가에 갔었거든요. 그걸 아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명절 당일 이순자 씨는 혼자 작은 상을 차렸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술 한 잔 올리고 밥 한 공기 떠놓고 혼자 절을 올렸어요. 절을 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었으면 이러진 않았을 텐데. 명절 음식을 혼자 먹는 게 이렇게 쓸쓸한 줄 몰랐어요. TV에선 온 가족이 모여 웃으며 밥 먹는 광고가 나왔고 그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생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순자 씨 생신날 아들에게서 문자 메시지 하나 왔어요. 엄마 생신 축하해요.
송금해 드렸어요. 계좌를 확인해 보니 10만 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얼굴 한번 보고 싶었을 뿐인데.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고맙다. 그런데 시간 되면 잠깐 들러서 밥이라도 같이 먹을 수 있을까? 엄마 미안해요. 오늘 회식 있어서. 다음에 꼭 갈게요.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추워졌어요. 겨울이었습니다. 집이 넓다 보니 난방비가 만만치 않았는데 이순자 씨는 보일러를 약하게 틀고 두꺼운 옷을 여러 벌 껴입었어요. 연금만으로 생활하려니 쪼들렸거든요. 어느 날 집에 감기가 들었습니다. 기침이 심해지고 열이 났어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몸을 가누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엄마가 좀 아픈데 병원 좀 데려다 줄 수 있니? 엄마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 중이에요. 119 부르시면 안 돼요? 아니면 택시 타시고요. 제가 나중에 비용 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순자 씨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쓸쓸하게 웃었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결국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폐렴 초기라고 했어요. 입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죠. 하지만 이순자 씨는 입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입원실에 누워있기가 더 외로울 것 같았거든요. 약을 타서 집에 돌아왔어요. 집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고 냉장고엔 먹을 게 거의 없었습니다. 미역국이라도 끓여 먹으려 했는데 힘이 없어서 그냥 누웠어요. 며칠 뒤 조금 회복되고 나서 이순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집은 아들 거니까 아들이 마음대로 해야겠죠. 엄마가 있으면 불편할 테니까요. 차라리 내가 나가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순자 씨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작은 원룸을 알아봤습니다. 월세로 감당할 수 있는 곳이요. 그리고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들아 엄마가 작은 데로 이사 갈 거다. 너희 가족이 편하게 살아라.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목소리엔 놀람보다는 안도가 섞여 있었어요. 엄마 정말요? 혼자 계시기 힘드셨죠? 작은 데가 관리하기도 편하실 거예요. 제가 이사비 드릴게요. 이순자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짐을 쌌습니다. 평생 모았던 물건들, 추억이 담긴 사진들, 남편과 함께 썼던 가구들. 대부분은 버려야 했어요. 원룸엔 들어갈 공간이 없으니까요. 이사하는 날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급해서요라는 문자만 왔죠. 이순자 씨는 이사 짐센터 아저씨들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볼 때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 집에서 아들을 키웠고 남편과 함께 늙어갔고 그 모든 시간이 담긴 공간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내 집이 아니구나. 현관문을 닫으며 이순자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돈은 줬지만 마음은 못 샀구나. 이순자 씨는 이제 작은 원룸에 삽니다. 방 한 칸, 화장실 하나. 그게 전부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문으로 낯선 풍경이 보입니다. 예전 집 마당에 있던 감나무도 없고 이웃집 강아지 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저 회색빛 건물들만 빼곡히 보일 뿐입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습니다. 말을 할 사람이 없어요. 가끔 마트에 가서 계산할 때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듣는 게 유일한 대화입니다.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를 해요. 그것도 형식적인 안부뿐이에요. 엄마 잘 지내시죠? 응, 잘 지낸다.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 없다. 다 있어. 그럼 다음에 또 연락드릴게요. 전화는 채 5분도 안 돼서 끝납니다. 이순자 씨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목구멍에서 넘어가지 않았어요. 보고 싶다, 외롭다, 손주들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 그런 말들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담 주기 싫었거든요. 자식한테 짐이 되는 부모는 되고 싶지 않았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전단지를 받았습니다. 이순자 씨는 처음엔 가기 싫었어요. 남 앞에 나서는 게 쑥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집에만 있으니 우울해져서 용기를 내어 가봤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을 많이 만났어요. 다들 사연이 있더라고요. 한 할머니는 두 아들한테 재산을 나눠줬는데 두 아들 다 연락을 안 한다고 했어요.
또 다른 할머니는 딸에게 집을 줬는데 사위가 그 집을 팔아버리고 요양원에 보냈다고 했죠. 이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일이 정말 흔하게 일어나는구나. 복지관 프로그램 선생님이 말했어요. 어르신들 재산은 힘입니다. 그 힘을 너무 일찍 놓아버리면 가족 안에서의 발언권도 함께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슬픈 현실이지만 사실이에요. 이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뼈저리게 와닿았어요. 집이 내 이름이었을 때는 아들이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며느리도 눈치를 봤고요. 하지만 집이 아들 이름으로 넘어간 순간부터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이순자 씨는 집주인에서 얹혀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심리적으로요. 그리고 아들도 변했어요. 물론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이제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인간의 심리란 게 그렇잖아요. 이순자 씨는 지난 날들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급하게 집을 줬을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했는데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어느 저녁 이순자 씨는 창가에 앉아 지는 해를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참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조차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내 인생도 저렇게 지고 있구나.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재산은 나눌 수 있어도 정은 나눌 수 없구나. 사랑은 억지로 받을 수 없구나. 집을 주면 효도를 받을 줄 알았어요. 재산을 물려주면 자식이 고마워할 줄 알았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재산을 준 순간 자신의 가치마저 함께 넘겨준 것 같았어요. 이순자 씨는 이제 알아요. 관계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요. 사람의 마음은 등기부에 적히지 않는다는 것을요. 요즘 이순자 씨는 가끔 복지관 봉사활동에 나갑니다. 자기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반찬을 만들어 나르는 일이에요. 처음엔 나도 힘든데 무슨 봉사냐 싶었지만 막상 해보니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그곳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이순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순자 씨,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서로가 의지해야 해요. 자식들한테 기대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인생 사느라 바쁘니까. 그 말이 슬프면서도 현실적으로 들렸어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이순자 씨는 요즘 일기를 씁니다. 혼자 사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요. 어제 쓴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집을 준 건 너를 사랑해서였어. 하지만 엄마가 정말 원했던 건 집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단다. 내가 가끔이라도 들러서 엄마 손 한번 잡아주고 밥 한 끼 같이 먹어주는 것. 그게 전부였어. 재산은 미리 주는 게 좋다고들 하더라. 상속세도 아끼고 자식들 싸우는 것도 맞고. 그래서 엄마도 그렇게 했어.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 재산을 주는 순간 부모의 존재감도 함께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이젠 알아. 효도는 강요할 수 없고 사랑은 거래할 수 없다는 걸. 엄마가 너무 순진했던 거야. 그래도 엄마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알아. 다만 이 이야기가 다른 부모님들에게 교훈이 됐으면 좋겠어. 재산을 주기 전에 먼저 관계를 쌓으라고. 사랑은 증여 서류에 도장 찍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고. 일기를 쓰고 나서 이순자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는 것도 이젠 지쳤어요. 며칠 전 이순자 씨는 오랜만에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조금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다음 주 일요일에 시간 되세요?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 이순자 씨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얼마만인가요? 손주들 얼굴 보는 게.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계세요. 저희가 외식하면서 뵙죠. 일요일 이순자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랜만에 립스틱도 발랐어요. 손주들한테 예쁜 할머니로 보이고 싶었거든요.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아들 가족이 이미 와 있었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하며 달려왔습니다. 이순자 씨는 그 아이들을 꼭 안았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식사를 하는 동안 이순자 씨는 행복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식사가 끝나고 헤어질 시간이 왔습니다. 엄마,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래. 너희도. 다음에 또 뵐게요. 다음은 언제일까요? 한 달 후? 두 달 후?
이순자 씨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똑같은 대답만 돌아올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순자 씨는 또 혼자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보다. 받아들여야지 뭐. 원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집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어머니 오셨어요? 하고 맞아주지 않았어요. 냉장고 소리, 시계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이순자 씨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게 원래 이런 건가? 여러분, 이 이야기는 픽션이지만 동시에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디선가 이순자 씨 같은 어르신들이 혼자 외로움을 견디고 계세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나서 오히려 외면당하고 소외된 채로요. 물론 모든 자식이 그런 건 아닙니다. 효자, 효녀들도 많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재산을 먼저 받고 나서 부모를 홀대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게 현실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공짜로 얻었을 때보다 노력해서 얻었을 때 더 소중히 여긴다고요.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번 돈은 아끼지만 물려받은 재산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소유의 심리도 작용합니다. 집인의 이름으로 등기된 순간 무의식적으로 이제 이건 내 거야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설령 부모님이 그 집에 살고 계셔도 심리적으로는 내 집에 부모님이 계신다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효도의 동기가 사라지는 것도 큰 이유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많은 자식들이 부모님께 잘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나중에 상속받을 것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물론 순수한 사랑도 있지만 현실적인 이유도 무시할 수 없죠. 그런데 이미 재산을 다 받았다면 그 동기가 사라지는 겁니다. 잔인한 이야기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재산을 물려주되 너무 일찍 너무 많이 주지 말라고요. 생전에 어느 정도는 자신의 이름으로 남겨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게 부모로서의 자존심이자 동시에 노후를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다고요. 또한 재산을 주기 전에 먼저 관계를 단단히 쌓아야 한다고 합니다. 평소에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관계 말이에요. 그런 관계 위에서 재산을 물려줄 때 비로소 그것이 감사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아요. 부모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인정하고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가혹하게 들리나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이순자 씨는 요즘 이렇게 살아갑니다. 복지관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가끔 봉사활동도 하고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 읽어요. 혼자서도 의미 있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연락이 오면 반갑게 받지만 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쉽지 않지만 그게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가끔 옛날 집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넓은 마당, 따뜻한 햇살, 남편과 함께 심었던 나무들. 그 모든 게 그립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대신 이순자 씨는 새로운 꿈을 꿉니다. 언젠가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작은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모여서 서로 의지하며 사는 삶. 외롭지 않은 노후. 그게 이순자 씨의 새로운 희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부모님 세대라면 재산을 물려주기 전에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믿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노후도 지켜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식 세대라면 부모님이 재산을 물려주셨을 때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건 부모님의 평생이 담긴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랑은 증여 서류에 도장 찍는다고 생기지 않아요. 함께 보낸 시간, 나눈 대화,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 그게 진짜 재산입니다. 집은 언젠가 낡고 돈은 언젠가 다 쓰입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는 마음에 남습니다. 그게 진짜 유산이에요. 이순자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뵙고 손 한 번 더 잡아드리고 전화 한 통 더 드리세요. 재산을 물려받았든 안 받았든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세대 어르신들,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주지 마세요. 당신의 존엄도 당신의 노후도 소중합니다. 사랑하되 스스로를 지키세요. 오늘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혹은 주변에서 이런 일을 목격하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